붓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부어있고, 어쩔 때는 오후 이럴 때 갑자기 얼굴이 부을 때도 있고, 혹시 붓는 것도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붓는 건가요? 일단은 부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원인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나타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부종이 생기는 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체질입니다. 똑같이 저녁에 음식을 먹고 자도 어떤 사람은 붓고 어떤 사람은 붓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체질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로 음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소음인이라든지 태음인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인들이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게 바로 부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질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또 있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부어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신장 기능 중에서도 여가 기능들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얼굴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눈꺼풀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눈동이가 많이 부어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장의 여가 기능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단백뇨가 있을 때도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단백질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삼투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종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심부전이 의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나타나는 부종인데요. 이런 부종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크게 부종이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 한 4, 5시가 넘어가면 다리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붓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종입니다. 아무래도 심장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하고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 대사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부종들은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발부터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질환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종입니다. 우리 간에서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해내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알부민을 합성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삼투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부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복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분이 정체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쌓이게 되면 복수라고 이야기하죠. 배에 물이 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다 간장 질환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부종이 확산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는데 영양실조에 의해서도 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밥을 먹어서 뚱뚱해진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부어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생리를 할 때 몸이 붓는 거 본인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들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부었을 때 부어있는 거 말고요. 내 몸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보셨을 때 손이 꽉 끼는 거 본인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 몸이 부었을 때는 깍지를 껴보면 좀 부담스럽다, 꽉 낀다라고 느꼈을 때는 부종이 있는 거고요. 반지를 빼는 데 있어서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것도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밖에도 남성분 같은 경우라면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진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후부터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본인에게 부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발 쪽부터 부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흔히들 잘 하시는 찬 물수건이나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놓던 수저를 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대는 거, 차가운 냉찜질을 하시는 것도 부종을 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 자체가 냉기에 의해서 수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수분을 배출해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을 마사지해 주시는 건데요. 자, 림프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들입니다. 그런 면역기관들이 군집해서 모여있는 것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림프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턱 밑, 귀 밑, 그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이런 것들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두들겨 주신다면 림프가 잘 돌기 때문에 붓기를 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은 필수적인 부분인 거고요. 또 이러한 수분이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밖에 특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뇨제인데요. 인위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배출해서 수분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신부온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이 거창한 거지 찜질방에 가셔서 사우나 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으로 수분을 배출해서 수분 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드시는 것으로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차인데요. 주로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차는 의인차입니다. 율무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방용어로. 율무차를 드시게 되면 부종을 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로는 진피차가 있습니다. 이 진피도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하거든요. 겨울철에 귤 까 드시고 그것들을 씻어가지고 잘 말렸다가 썰어가지고 차로 드시게 되면은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호박즙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삶은 팥물을 드시는 것도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부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종은 잘못 관리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이게 살로 가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관리하신다면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